무드 인디고는 2013년에 개봉한 미셸 공드리의 작품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은 이터널 선샤인의 감독님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화 무드 인디고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언젠간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 팀은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무드 인디고의 원제목은 The Form of Days, 세월의 거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품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일상의 거품, 인생의 거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 내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쩌면 거품과도 같이 한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영어 제목에 거품이 버블이 아니라 폼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생기자마자 이내 사라져버리는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무드 인디고는 삶이 가진 이런 속성에 대해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색감, 그리고 듀크 엘링턴의 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삶은 그저 화려한 거품을 만들 뿐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무드 인디고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속의 상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초현실주의적 작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은 힘들지만 장폴 사르트르의 등장으로 보아 영화는 194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정부, 종교, 자본과 같은 거대 시스템들이 뿌리부터 흔들렸고,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어 새로움을 창출해야만 했던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입니다. 무드 인디고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거대 시스템들을 블랙 코미디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날선 비판만 가득하다면 자칫 지루하고 과격한 정치 영화로 전락할 수 있었던 기로에서 공드리 감독은 신의 한 수를 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장점인 창의력과 영상미를 통해서 말입니다. 영화는 먼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희롱을 비판합니다. 첫 장면에 등장하는 타자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은 정권을 장악하고 개인의 삶까지 정해버리는 전지전능한 정부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개인의 감정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데이트 장소, 음식 등 사소한 모든 것까지 고안하여 말 그대로 개인의 삶을 만들어버리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트루먼 쇼나 이웃집에 신이 산다와 같은 영화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감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1984나 V4 벤테타와 같은 영화도 연상해 보실 수 있죠. 감독은 이런 정부의 속성을 희화화하여 우리가 믿으며 사는 체제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불완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대상은 종교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종교,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결혼을 위해 경쟁을 시키는 종교, 심지어 신이 죽었다고 외치는 철학자를 남몰래 숭배하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영혼을 맡겨왔던 종교 또한 믿을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물질의 비정함입니다. 이는 주인공 콜랭을 통해 아주 잘 보여집니다. 엄청난 자본가 콜랭이 클로에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막대한 돈을 소비하면서 콜랭은 한순간 파산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잔혹한 노동의 대가로 버는 돈은 클로에의 치료비 앞에서 의미 없는 소액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창출해주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의 결핍이 삶 자체를 파국으로 몰 수 있다는 비정하고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철학, 신념, 그리고 사상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에서는 장솔 파르트르라는 철학자를 등장시켜 1940년대 부흥한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맹점을 짚어냅니다. 즉, 인간의 진정한 본질 회복도 결국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위기가 오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야기에 앞서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다른 물체와는 다르게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앉다라는 목적, 즉 본질이 생김으로써 그 실체, 즉 실존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일정한 형체인 실존을 가진 채로 세상에 던져졌고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삶의 목적인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실존주의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실존주의의 맹점들을 꼬집고 있는데요. 먼저 꼴랭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장면에서 나오는 의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자는 본질이 먼저라고요? 자, 여기 본질적 역할은 못하지만 실존하고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영화 속 의자는 이 같은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영화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클로에를 통해 또 하나의 맹점을 꼬집습니다. 실존주의의 이론대로라면 먼저 인간의 형상이 있어야 본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인간의 형상이 낫지 못할 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실존이 죽어가는 상황, 인간이 본질 회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클로에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삶에 대한 주체적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영화는 다시 한번 실존주의의 약점을 파고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상에서 장솔 파르트르는 죽임을 당합니다. 천재라고 일컬어졌던 철학자도 결국 심장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라는 영화의 설정에서 철학 그리고 신념도 어쩌면 인간만큼이나 불완전한 시대가 낳은 한바탕의 헛소동일 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주요 플롯은 콜렌과 클로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클로에는 폐에 수련이 자라나는 병에 걸리고 점점 죽어가면서 둘의 사랑은 끝을 향해 갑니다. 심리적 좌절감으로 가득 찬 콜랭은 자신의 측근인 니콜라와의 관계 역시 끝을 냅니다. 콜랭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시크는 철학자의 눈이 먼 나머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콜랭의 돈을 훔치며 친구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영화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 우정과 같은 감정 역시 언제나 거품처럼 끝이 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드 인디고는 포스터처럼 희망적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느낀 것은 사실 공허함 그리고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행복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 돈, 사랑이 아닌 바로 춤입니다. 영화에서는 비글레무어라는 춤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비글레무어를 추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설명하는 춤의 원리와 속성을 생각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글레무어의 원리는 남녀가 바짝붙어 춤을 추면 둘의 가운데 진원이 고정되고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함께해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춤을 계기로 콜렌과 클로에는 연인관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비글레무어가 의미하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았는지, 얼만큼의 돈이 있었는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었는지에 상관없이 서로를 비춰주는 누군가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우리 일상 속 작은 곳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거품으로 가득 차 있는 신기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온 거대 시스템, 오랜 세월 나의 영혼을 책임져온 철학과 종교, 그리고 한때의 행복을 선사하는 인간과의 관계는 우연한 사건 하나로 혹은 일순간 휘몰아치는 시대의 광풍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는 우리의 몸 역시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품만 가득했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품 같은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기 전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떠한 제도 속에 살았어. 나는 어떠한 회사를 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굳게 믿는 사상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을 마감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했던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순간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끝냈을 때 콜랭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확신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정부와 종교 그리고 돈이 자신에게 등을 졌어도, 비록 자신이 믿는 철학이 없었어도, 비록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어도 함께 비글레무어를 추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행복한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작은 일상 속에서 함께 행복을 찾아주었던 타인과 함께했기에 거품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삶이 마감하는 순간 내 삶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런 거대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작은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영화 무드 인디고였습니다.